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매일같이 숨막히던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남편은 일종의 탈출구 같은 사람이었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헌팅을 해온 남편과 사귀게 되고 혼전 임신을 통해서 살림을 차리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한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았지만 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고 저 역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죠. 그건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아직이야? 공과금도 내야 할 거고 식비며 당신 치과 비용이며 돈 빠지는 데가 한둘이 아닌데 한 푼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대출 받는 것도 이젠 한계라고 지난달부터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만 좀 보채라. 남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응원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왜 자꾸 보채기만 하고 사람 힘을 빠지게 하실까? 친구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했던 얘기들 기억해?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아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게 잘 기를 자신 있다며. 술, 담배 안 하고 좋은 남편 하겠다며. 그러니까 변하겠다고 했지. 그 시기가 언제라고 딱 정한 건 아니잖아.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직 약속을 못 지키고 있을 뿐인 거야. 그게 언제까지라고 약속을 했었으면 내가 당연히 지켰겠지. 왜 사람 힘들게 그러실까? 상하차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해줄 말이 그것들 뿐일까? 생각 잘하고 대답해라. 이제 곧 애도 낳을 거고 육아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야.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이런 상황이면 더는 힘들 것 같아서 그러지. 나도 당신 때문에 힘들다 힘들어. 어떻게 도와줄 가족이 하나도 없냐? 진짜 애까지 생기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고. 너나 나나 똑같은 30대 초반이고 이제 배워가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만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닌가? 내가 언제 당신한테만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라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이며 대출받은 돈 아니었으면 생활이 가능했니? 당신 무슨 로또 복권이니 즉석 복권이니 맨날 사면서 돈만 날려댔잖아. 제대로 저축이나 한 적이 있었냐고. 건실하게 돈 모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힘들진 않았을 거잖아. 당신이 준비하는 거 하나 없이 막 나가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겠어, 알겠으니까 입 좀 닥치고 있으라고. 나도 지금 머리가 빠개질 것 같으니까. 속도 위반이라는 사고를 치게 된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남편은 허구한 날 술과 담배를 해대는 것도 뭐 자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하고 가정은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은 믿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애써 붙들고 있었죠. 집을 나갈 때 알아서 잘 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아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도 가정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빠, 미안한데 이번 달 나 정말로 힘들어서 그러거든.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박서방도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그래. 그놈이랑 당장 헤어지라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애까지 가진 거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 애비 말 안 듣고 기어코 살림을 차렸다 이거냐?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니? 내 심정 좀 이해해줘. 솔직히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랑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리고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하나라도 안 해줬던 거 있냐? 중학교 때 친엄마랑 이혼하고 새엄마 갑자기 데려왔잖아.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나 힘든 얘기해도 철이 없어 그렇다며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원래 낳은 정보다 길은 정이라는 말 모르냐? 네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탓하는 것 같구나. 아빠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잘해줬어야지. 그렇게 엄마만 싸고 도니까 나도 엄마한테 반감이 생긴 거야. 나도 처음부터 계모라고 거리 두고 벽친 거 아니라고. 엄마를 진짜 친엄마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봤다니까? 누가 너더러 그런 노력하랬니? 사고나 치지 말고 시키는 공부만 잘하면 됐을 일 아니냐. 하긴 네가 네 인생 꼬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니?
속도 위반으로 애비 속 썩여놓고 도움을 달라니 기가 막혀서 원. 알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할 테니까 아빤 아빠대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게. 고맙네, 정말. 얼마나 필요한데? 말이나 해보거라. 아니, 됐어. 나는 그냥 친엄마 찾아볼 거야. 친엄마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해줘야 알겠니?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해야겠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조만간 내가 얘기할 테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있거라. 일단 돈은 1,000만 원 정도 붙일 테니까 더 필요하면 얘기하고, 그리고 그놈한테는 절대 너 잘 산다는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하면 평생 너한테 빌붙어서 놈팽이처럼 지낼 놈이니까. 알지? 나 집 나올 때 아빠가 얘기했던 거잖아. 손 안 벌리겠다더니 말 바꿀 땐 언제고? 어쨌거나 나한테 잘하란 얘기다. 친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아빠의 사연이 뭔지 궁금한 것도 잠시 붙여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던 저였습니다. 남편도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모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빠의 도움을 꾸준히 받았던 데다 남편까지도 도박을 줄이게 되어 이게 가정이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얻어갈 즈음 남편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보험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남들은 다 미래 대비해서 보험 넣어두고 그러는데 말이야.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인데 보험은 무슨?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잖아. 보험까지 들면 너무 힘들다. 당신이랑 나랑 나중에 누군가 잘못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이라든가 사망보험 같은 것들은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닐까? 암보험? 사망보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암보험이라든가 사망보험 가입해볼게. 아니다. 당신이 일단 가입하는 걸로 하자. 아무래도 당신이 몸이 더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봐. 대체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 애 출산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착실하게 돈 모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고, 인생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도저히 열심히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이나 나나 뭔 일 생기면 우리 아들 재호한테 뭔 일 생기지 않을까 걱정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보험 들자. 아는 보험 설계사분이 하나 있는데 보험 들면 신경 잘 써주시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마음이라면야. 그럼 뭐 나부터 보험 들면 되는 거야? 고마워. 정말 잘 생각해줬어.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 남편의 때 아닌 호소 때문에 암보험과 사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입의 절반가량을 암보험에 퍼부을 정도로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있었죠. 저는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남편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는 아빠에게서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너한테 말할까 말까 내 나름대로 참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냥 말한다고 한들 네가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증거도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긴데? 네 엄마 말이다. 예전에 바람이 났었던 일이 있었다. 나한테 건물 자기 명의로 안 바꾸면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기에 왜 그런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구나. 진짜야? 그럼 왜 이때까지 그런 얘기 안 했어? 한창 너 감수성 예민할 중학교 시기였잖니. 학업에 지장도 갈 것 같았고 또 네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숨겨왔던 거다. 네 엄마도 조용히 너 포기하고 다시는 안 보는 조건으로 그 문제 덮게 됐던 거고. 난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전혀 몰랐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진작 했었어야지. 진실이라는 게 매번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아주 잔혹할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진실이지만 놈팽이 같은 놈이랑 도망치듯 집 나가고
결혼해버린 이 상황부터가 너무 짜증나는 것도 진실이고. 그래. 아빠도 나름 고생 많았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인정할게. 나 이제 좀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 친엄마 얘기할 때마다 난처했었던 이유가 뭔지도 알겠고. 아니다. 그래서 그놈은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니? 요즘 상철 씨도 열심히 하고 있어. 택배 상하차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새로운 직장도 구해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고. 집안일이며 육아도 같이 챙겨주고 있고, 네가 보낸 손주 사진은 잘 확인했다. 너 닮아서 인물은 괜찮더구나. 아빠도 당장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상철 씨한테 집안일 들먹이는 거야? 나야 돈을 잘 벌잖니. 맘만 먹으면 너 하나쯤은 먹고 살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럼 당연히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알지. 잘 알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엄마 많이 의심했던 것도 맞아.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닐까 싶어서. 서툴러서 너랑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네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도 많았을 거다. 그런데 너무 미워만 하지 말거라. 네 엄마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는 거 떠오르는 일은 많지 않니? 맞아. 인정할게. 나도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노릇 쉽지 않겠다는 거 잘 알겠더라. 고마워, 아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왔던 아빠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친모가 저를 버리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빠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고 절 버린 것이었다는 추악한 진실을 듣고 아빠에게서 그 증거까지도 전달받게 되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문득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편을 너무나 믿었지만 그런 신뢰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왜 당신은 암보험 가입 안 해? 당신이 술이랑 담배 자주 하니까 암 걸릴 가능성도 훨씬 높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당신이 암보험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잖아. 택배하면 땀 빼게 되는 거고, 그럼 독소가 다 사라진다니까. 오히려 집안에 갇혀있는 너 같은 타입이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너한테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고. 투자?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내가 암 걸리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암 걸렸으면 좋겠어?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재호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 낳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더라고. 내가 애 낳았지. 당신이 애 낳았어? 그리고 그 잘난 암보험이랑 사망보험 왜 나만 드는 건데? 당신은 왜 안 들고? 이러다 당신이 암 걸리거나 죽으면? 그래, 알겠어. 근데 일단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선순위 높은 곳에 투자하자는 거야. 나는 건강하다고 간단한 말을 이해를 못할까? 왜 자꾸 따지고 들지? 꼬우면 그냥 보험 가입한 거 취소해. 지금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따지는 거야. 제대로 설득을 해줘야 나도 납득을 하고 넘어가지. 그동안 그래도 부은 돈이 있는데 취소라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혼 생활 돕고 우면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게? 또 왜 이혼 얘기가 나오고 그러냐?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제발 좀 쉴 때는 쉬게 좀 해줘라. 솔직히 이러는 거 나 기빨리거든. 당신이랑 얘기하면 막 바람세포가 스멀스멀 몸 안에서 자라는 것 같다고. 제발 적정선을 지킵시다. 당신 결혼하고 나서부터 느낀 거기도 하지만 내가 출산하고 나서부터 유독 차가워진 거 알아? 평상시에야 그렇게 틱틱거리는 게 차가운 매력이라고 포장해줬지만 이젠 진짜 못 참겠다. 아, 그러셔? 그럼 나도 못 참겠으니까 막말 한번 할게. 솔직히 네가 애 낳고 나니까 여자로 안 보인다. 너도 알고 있지? 뭐? 말 다 했어? 좀 더 심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까지만 할게. 남편의 부쩍 차가워진 태도에 추궁을 했더니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막말을 쏟아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싶어 서러운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남자를 선택해 가족까지 떠나야 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또 울었죠. 결혼을 말리던 아빠의 심정이 이해가 됐고 저의 잘못된 선택을 뒤늦게라도 돌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낳은 저의 소중한 아들에게 성격도 개차반이고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화가 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게 되자 남편은 그제야 잘못을 빌어오더군요. 여보, 미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많이 미숙했어. 나 원래 화나면 말 막 나가는 거 알잖아. 당신이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씩 잊을 때가 있다니까.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용서해주라.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고 말할 땐 언제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야 돼.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믿어줘. 당신처럼 말만 번들으란 사람 이제는 못 믿겠어.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온갖 말 늘어놓더니 지금 이게 뭐야? 애 낳고 나서 집안일 돕는 건 하나도 없고 육아며 집안일이며 죄다 나한테 전담시키고 있었잖아. 나도 돈 버느라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미안해. 앞으로 내가 당신 열심히 도울게. 나 정말 달라질 거니까 진짜 믿어주라.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 당신 이렇게 절대 먼저 사과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겁이 나나 봐? 당연히 겁나지. 당신이 내 인생에서 보석 같은 사람인데 당신 없으면은 나도 없는 거야.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모르겠어. 난 아직 당신이라는 사람 못 믿겠고 당분간은 친정에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여보, 나랑 대화 좀 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이럼 정말 후회할지도 몰라. 응? 남편이 저에게 뒤늦게 매달려오는 모습에서 저는 원래라면 감동을 느꼈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친모가 아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문득 떠올리고 나니 남편의 그런 태도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저에게 매달리는 것들에도 이유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사망보험이며 암보험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있는 거 맞지?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러니? 가입하자마자 바로 암 걸린다고 돈 주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그런 식이면 너도 나도 다 병 걸리기 전에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다 타먹겠지. 역시 그렇지? 그러면 아무래도 남편. 아니, 그 인간이 나 보험금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전에 사망보험이랑 암보험이랑 죄다 가입한 적 있거든. 보험은 두루두루 가입하는 게 좋겠다길래 알겠다 하면서 대충대충 사인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니? 나한테 똑바로 설명을 해보거라. 그놈이 너한테 보험 가입을 시킨 게 언제쯤인데? 나한테 우리 재우 미래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보험 가입 권유한 적 오래전에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아들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했었어. 보험금을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넣는 거 있지? 게다가 본인 건 들지도 않고 내 것만 들잖아.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 맞지? 원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머는 법이라지 않니? 네가 그놈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거 알겠니? 왜? 내가 뭐 잘못 짚은 거야? 아니, 잘못 짚긴. 너무 정확하게 말한 거다. 그거를 왜 이제서야 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냔 말이다. 누가 봐도 너 어떻게 잘못되길 바라고 넣는 보험 아니냐? 변호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상담 받아보고 그놈이랑 이혼할 준비 하나하나 갖춰보거라. 저는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또 남편의 그간 발언이나 행적 등을 통해서 남편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결국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을 뿐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 남편을 그냥 떠나기에는 성이 차지 않는 마음에 저는 거짓말로 한 번쯤 떠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조만간 당신한테 보험금 들어올 거야. 그거 들어오면 내가 말한 병원으로 곧장 입금 좀 부탁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보험금이 들어온다니? 사실 당신이 많이 놀랄까봐 이야기 못하고 있었거든. 병원에서 확인해보니까 나 암이라고 그러더라. 그것도 췌장암. 당신이 보험 안 들어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뭐,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최근에 예민하게 굴고 짜증도 냈었던 거야. 그 사실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게 진실인 거니까. 그걸 끌어안고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 얘기해줬다. 세상에. 당신 정말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아니야. 내가 그동안 부족했지. 모자란 사람이었고. 그 돈은 걱정하지 마. 수령받는 즉시 당신한테 꼭 붙일 거니까 암도 걱정하지 마. 요즘은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어. 당신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자. 응?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왜 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잠깐 나한테 와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하고 다 풀자. 응? 남편이 보이는 여전히 친절한 모습에 저는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오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하지가 고민이었는데요. 저는 아빠가 챙겨준 저의 선물을 들고 오랜만에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환하게 웃으며 반기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죠. 당신 췌장암이라고 했었던가? 암 걸렸다길래 와이프 새로 구했어. 이거 사진 확인해봐. 너 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와이프를 새로 구하다니? 핸드폰에 나온 그 여자 누군데? 당신 설마 그간 바람 피우고 있었니? 말하는 그대로야. 새로운 와이프. 그러니까 친정 간다 뭐다 하면서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진즉에 좀 잘하지 그랬냐. 그때 내가 딱 이런 날이 오길 빌었거든. 그 표정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네. 그러면 나 걱정한다는 말. 잘해보고 싶다는 얘기며 죄다 거짓말이었니? 같이 사진 찍은 년이랑은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게 이렇게 나 뒤통수 칠 날 노리고 그랬던 거냐고.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뒤통수 치니? 당연하지. 내가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암 걸린 마누라. 그것도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 년 보필이나 하면서 남은 인생 썩을 줄 알았니? 일단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수령은 어차피 나로 되어 있으니까 돈은 포기하고 만약에 조용히 떨어져 나가주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는 떼줄게. 와, 너 진짜 쓰레기구나. 참, 아들 재호는 나한테 넘기기로 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년이 돌봐봤자 아무 도움 안 되잖아. 말 다 했어? 당신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몰랐다고. 나 쓰레기인 거 이제 알았냐? 예전부터 알았을 줄 알았는데 너 정말 멍청이구나. 그리고 내가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얘기했지? 어쨌거나 빨리 죽어줘. 보험금으로 우리 예쁜이랑 알콩달콩 살게. 어머머, 진짜 다행이다. 너 나랑 떨어지면 인생 어떻게 사나 걱정했었거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잘 찾았네. 웬일이니? 너무 축하해. 진심이야. 또 센 척하네 이거? 야, 너 암 걸렸어. 췌장암이면은 그거 제대로 낫지도 못한대요. 사망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만.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미리 아빠한테 부탁해놨다. 그리고 나 암 걸렸다는 건 뻥이야. 뭐? 뻥? 너 뭔 소리야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세상에 누가 자기 암 걸린 사실로 뻥을 쳐? 닥치고 이거나 봐. 책상에 놓인 서류 보고 당신이 얼마나 후회할 일 저질렀는지 알아차리라고. 잠깐만. 책상에 이거 놓인 서류. 이거 뭔데? 건물 어쩌고 적힌 이거 대체 뭐냐고. 당신한테 그동안 말 안 했었는데 나 건물주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굴러들어왔던 복을 걷어찬 사람이 된 거고. 이해가 돼? 알아듣게 설명해. 이게 대체 뭐냐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었다만 이젠 알아야지. 나 부잣집 딸이거든.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다 내팽개치고 나오기 전까지 그랬었지. 하긴 이제 다시 당신이랑 헤어지게 되고 다시 신분 회복했다.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그거 다 버리고 나온 바람에 가진 거 한 푼 없었지만 지금은 다시 아빠랑 화해했어. 잠깐. 지연아, 내가 좀 오해가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 사실은 네가 췌장암 걸렸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 빨리 정리하려고 일부러 모질게 굴었던 거야. 나 당신 억지로 떨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힘없길 바라는 맘에 그랬던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횡설수설도 정도가 있지. 하여튼 헛소리 그만하고 꺼져.
지현아,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재호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도 돼. 나한테 사망보험 들어도 된다니까? 제발, 여보. 이미 이혼 소송에 필요한 절차들도 다 밟아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당신이랑 이런 장소에서 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고역이다. 지현아, 내가 정말 잘할게. 지현아, 응? 우리 사랑하잖아. 서로 끝까지 가기로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저를 붙잡고 울부짖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집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혼의 결과 남편은 제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양육권도 뺏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저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을 줬더라면 본인 역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 모든 것이 본인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아빠와 화해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준비 중입니다. 사람에게 모질게 당했던 저는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후회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